네, 우리도 잘 몰랐던 마음속의 이야기들 하나하나 찬찬히 알아가보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고우신 자,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님 모실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우신 고은 박사님은 우리 유튜브에서 아로마님께서 네. 해주신 또 인사였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네, 뺀질뺀질합니까?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이셨으면 왜 이렇게 뺀질뺀질해? 라고 할 법한 오늘도 광이 나는 박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그 날짜를 살짝 보니까 네네. 이제 대학교는 중간고사 네, 맞죠? 맞습니다. 맞죠? 네. 이럴 때 교수님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귀가 간지러워요. 왜요? 계속. 밤새 욕을 하나 봐. 네. 귀가 자꾸 간지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젯밤에. 범위가 많아? 정말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런 학생들의 원성이 느껴지는. 네네. 귀가 간지러운 기간이다. 네. 뭐 이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귀 잘 보호하시기를 네네. 바라고요. 오늘 다우라에서 좋은 소리들 많이 듣고 가시면서 회복을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정님이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냐고 막 이런 또 원성들이 꽤 많을 때죠. 그렇죠? 자, 비타민님 비롯해서 박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비건 이계인님은 박사님 왜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젊어지시는 겁니까? 라고 네, 주셨는데 뺀질뺀질해집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또 사랑을 또 받으시고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박사님이랑 또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주제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중년기 성인의 갱년기와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시기가 좀 됐죠. 네네네. 근데 갱년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성을 떠올립니다. 네네네. 그렇죠? 예. 하지만 오늘은 중년 남성의 갱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남성의 하는데요. 갱년기요? 네.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고 건강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튼튼. 네. 네네. 근데 이건 편견과 어쩌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남성의 40대 사망률은 여성의 3배 이상이고요. 평균 기대 수명도 연령이 남성이 맞아요. 여성에 비해서 7년 정도 짧죠. 네네네네. 네. 이런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면 남성 갱년기와 그에 따른 중년 마음의 건강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네요. 그러면은 중년 여성에 비해 보면은 중년 남성의 건강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박사님? 네. 남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죠.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요. 여러 가지 성인병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편이고요. 남성에게 많은 질병으로는 여성에 비해서 고혈압이나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많고 그리고 간 질환, 당뇨병 등이 훨씬 많고요. 이런 질환들은 중년 이후 남성의 건강을 상당히 좀 직접적으로 네.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에 해당하죠. 그리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들이 남성에게 많은 건 신체적인 요인의 특성 이외에도 사실 남성의 생활 방식이 여성과 다른 것에도 상당 부분 연관이 좀 있습니다. 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술과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들을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네. 사고의 위험도 훨씬 높습니다. 남성은 큰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병원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정말 적고요. 설사 병원을 찾아서 의사로부터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듣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우리나라의 남성에게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요. 선진국에 비해서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현격히 높은 곳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요소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중년 남성의 사망률이 높다기보다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네. 어머, 안 돼. 아니. 무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만닿고 이런 걸로 병원을 가나? 이런 것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는, 중년 남성, 눈물이 많아진 중년입니다.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남성 갱년기, 우리 신랑 갱년기가 짜증을 자주 내는 것 같아요. 라는 유나님도 맞아요. 계시고, 아로마님도 남자분들 갱년기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또 그런 이야기가 또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여성들의 갱년기는 우리가 증상을 조금 알겠는 게 있는데 남성분들의 갱년기는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갱년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성들의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쉽게 떠올리잖아요. 네. 이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일련의 증상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이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갱년기라는 단어는요, 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기간을 뜻해요. 남성 갱년기 증상의 특징은 그 증상이 서서히 그리고 굉장히 조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네. 변화를 느끼는 경우에도 이런 갱년기 증상들을 좀 뭐랄까요? 좀 단순한 스트레스로 인한 예. 그런 어떤 증상들로만 무심하게 생각을 네, 해서 일시적으로 예. 방치를 하거나 그냥 나이에 따른 당연한 어떤 노화 현상 정도로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성 갱년기는 발생하게 되면 노화를 굉장히 크게 촉진을 시키고요. 네. 그리고 신체의 저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남성 건강에 큰 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네, 남성 갱년기는 50대 전후부터 발생을 해서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60세 이후에는 약 30에서 50% 가량의 사람에게서 심한 증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에게요? 네. 많이들 아시는 우리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네. 남성 호르몬이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을 여러 가지 조절을 해주고 있었는데 30대 전후부터 해마다 1% 정도씩 계속 줄어들거든요. 30대부터? 네, 그래서 50대에서 70대 남성의 3에서 50%는 호르몬 수치가 정상치보다 감소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꾸준히 감소하니까요. 네. 주된 증상으로는 피로감이 가장 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피로감을 되게 쉽게 느끼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억력이 저하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신체적으로는 근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체지방이 증가해서 뼈가 약해지는 문제가 오는 것도 예, 갱년기 증상이고요. 남성 갱년기의 원인은 노화 현상에 따른 그 남성 호르몬의 감소 그리고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간 질환과 같은 신체적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원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호르몬 자체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가 있는데 이제 안 좋은 생활 습관 이런 게 또 겹쳐지면은 더 안 좋게 되겠군요. 일단 마음에도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박사님. 굉장히 크죠. 네. 여성 호르몬은 뭐랄까요?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의 갱년기는 변화가 크고 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갑자기 약간 달라진 게 있잖아요. 네네. 그에 반해서 남성 갱년기는 호르몬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완화돼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 거죠. 좀 순해 보인다 이런 특성이 얼핏. 있습니다. 네. 예. 여성과 마찬가지로 우울증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사실은 예, 남성의 경우는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많죠. 네. 예, 이것뿐만 아니라 40대 이후부터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그 물질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요?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무기력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가 있을 수 있고 불면증과 같은 수면의 그런 어려움이 나타나는 증상이 흔히 있습니다. 힘들겠어요. 네. 네. 예전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운동이나 새로운 일에 좀 흥미가 너무 없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외로움을 타는 것 같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잘 울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문득 가족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음이 네. 좀 약해지신. 네, 그렇죠. 남자는 무조건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뭐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또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 이런 그 생각들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드러나겠죠. 네. 그래서 스스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상당히 힘든 거고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주변에 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좀 울적한데 이런 나를 인정하기가 또 힘든. 그렇죠. 네. 근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네. 그 연령별, 성별 그리고 우울증 진료의 그 점유율 추이를 한번 본 게 있는데요. 예. 그 결과를 살펴봤더니 5년 만에 40대에서 59세 남성 우울증 환자가 14,507명이나 늘어난 급격히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또한 50대 남성의 자살률도 해마다 증가를 해서요. 우울한 40, 50대 중년 남성의 증가와 더불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남성 갱년기 우울증은 자살이나
충동적인 어떤 행동 등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네.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건강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우, 그러니까 참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게 갑자기 막 드러나지도 않고 서서히 진행이 되니까 그냥 대충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다가 좀 심해질 수 있는 네. 이런 위험이 있겠네요. 여러분 주변 분 혹은 본인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서 경험이 있거나 좀 공감되는 분들 계신다면은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도 또 나눠주시고요. 0711님은요. 45살. 이거 유행한 거 혹시 아세요, 박사님? 아니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서른이 앞에 왜 붙지? 아니 이게 그 영화 바람인가 거기서 배우 정우 아. 씨가 몇 살인데 했는데 속이려다 보니까 말이 잘못 나온 그건데 아무튼 실제로는 45살이신데 아직인 것 같은데 준비를 해야 하나요?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관리를 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좋죠, 네. 좋죠. 뭐 전반적인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시다 보면은 아까 50대 전후부터 좀 시작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 퀴즈는 좀 어렵네요. 제가 냈는데 그러게요. 아니, 중간고사를 내다 보니까 네. 제가 약간 네. 문제 난이도 조정을 좀- 못한 게 좀 아닌가. 못하셨네요, 박사님. 네, 그러네요. 한번 네. 네, 내보겠습니다. 귀가 간지러우시겠는데요? 자. 공자가 나이 쉰에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는 뜻으로 나이 50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지천명이고요. 네. 2번은 이립입니다. 네,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라는 뜻이고 이제 50을 이거에 표현을 하죠. 1번 지천명, 2번 이립입니다. 이립. 네,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약간 힌트로 드려보면서 자, 1번 지천명일까요? 2번 이립일까요? 아시겠는 분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마음실험실. 자, 첫 번째 퀴즈가 나간 상황이었고요. 그 사이에 박사님이 귀를 한번 몇 번 후비시는 네,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는 뜻으로 나이 쉰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정답이 뭐죠, 박사님? 네, 하늘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쵸. 지천명 1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늘의 명을 이제 알게 되었다였고요. 이립이 언제죠, 박사님? 이립? 서른을 이립이라고 어, 하고요. 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학이나 약과는 15세, 20세 예, 그렇고 그리고 부록? 부록이 예, 마흔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는요. 아, 이제 이순의 나이. 이순은 또 예순이죠. 예, 그렇죠. 예, 이순의 나이에 지천명 시절이 그립네요라는 5214님도 계셨는데 지금 다우라 듣는 분들 중에 특히 중년 남성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용이 좀 공감이 되시거나 조금 새롭게 다가가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정답 1번 잘 주셨고요. 3899님이 쉰 넘으니까 갱년기를 확실히 느끼는 것 같다. 너무 감정이 막 차올라요. 라고 하셨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죄송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너무 역할이 커서 못 느끼고 있던 게 이제 뒤늦게 나오는 그런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저는 30대에서 멈추고 싶어요. 7574님. 이런 분도 계셨고 그런가요?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마흔이 예. 되면 더 좋고 50이 되면 더 좋다던데요. 맞아요. 우리는 안 맞아요. 돼봤으니까 이제 대부분 더 좋지 않을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예, 물론 또 달라진 것도 있긴 있겠지만 많겠죠. 예, 이런 거 이제 있죠. 갱년기 이런 건 있겠지만 네, 있겠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저도 지천명까지 6년 남았네요. 3232님. 그리고요 0522님께서요. 우리 남편 동갑인데요, 박사님. 갱년기라 그런가? 투정이 많아집니다. 다 받아줘야 될까요? 어머니는 냅두라라고 하시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받아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쵸, 박사님. 그러네요. 네네. 그러게요. 이 뭐 투정이 많다거나 아까 유튜브에서도 막 괜히 딸에게 뭐 시비를 거고 삐치고 그런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잘 지내십시오. 예. 네, 잘해드리면서 네. 이거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6781님은요. 지천명입니다. 근데 50이 돼도 천지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일 것 같다라는 분도 계시고. 좋네요. 그렇죠? 네, 좋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아이의 마음을 가진 쉰도 좋죠. 예.
7648님이 되게 좋은 말씀 주셨거든요. 뭔가 좀 안타까운 게 여자 갱년기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위로받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남자 갱년기라고 하면은 약간은 좀 뭐 남자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기 더 꺼려져서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멀긴 하지만 남편에게 미리 잘해줘야겠습니다라고 7648님 주셨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고정관념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릴 수 맞아요. 있어요. 네. 여러분 다 같은 사람인데 힘들 수 있고 약할 수 있죠, 진짜. 네, 좀 표현하면서 우리가 함께 견뎌내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제 나이입니다. 052님. 하지만 아직도 철이 없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아직 하늘의 명은 언제쯤 알게 될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천명인데 그래서 요즘 눈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도 힘들답니다. 그럼요. 너무 힘드시죠. 예. 눈물 많아지실 때는 눈물도 좀 흘리시고 그걸로 약간 오히려 저는 감정 교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사람들과. 자, 그리고 정답 잘들 보내주셨고요. 네. 자, 공감되는 분들 사연 같은 게 있으시다면은 또 문자 계속 나눠주시고요. 자, 이 중에서 7224님께 상품 챙겨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 남성의 그 중년 갱년기 얘기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어쨌든 갱년기라는 게 뭐 노화와 어떤 호르몬으로 인한 변화인 것 같긴 한데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때요? 네, 뭐 여성 갱년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로 좀 완화되거나 잘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남성 갱년기의 경우에는 이해도가 낮고 그리고 네. 표현을 잘 하지 않아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이 네. 남성 갱년기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병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갱년기 진단은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을 기준으로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해서요. 테스토스테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를 보는데 이 호르몬 기준치에 많이 못 미치게 되면 치료를 좀 권하기도 합니다. 네. 남성 갱년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수치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스스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느끼시면서 동시에 좀 심리적으로 부대낀다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릴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치를 봐서 이제 과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또 받겠군요. 자, 그럼 박사님, 일단은 근데 치료가 필요한 수준 되기 전에 이 갱년기를 건강하게 잘 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방법이 있을까요? 뭐 피할 수 없다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게 제 지론이기도 한데요. 잠깐만요. 피할 수 없다면 사이좋게 지내라. 갱년기랑. 네네네. 우리가 뭐 피할 수 없잖아요. 나이를 그럼요. 피할 수 없고 네. 늙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성 갱년기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요. 일단은 생활 습관의 교정이 좀 필요하죠. 무심했다면 이제 다시 좀 신경을 쓰시라는 건데요. 우선은 지속적인 우울감과 불면 그리고 의욕 저하가 동시에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한다면 혹시 이건 우울증이 아닌지 의심을 해보고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감정이나 우울감에 대해서 가족 또는 주변 사람에게 자주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본인이 즐거워하는 취미생활이나 혹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것도 좋겠고요. 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휴식 이런 건 굉장히 좀 평소에도 중요하죠. 맞아요. 이걸 습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네. 햇빛도 하루에 30분 이상 쬐시는 게 좋고 과음이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울함이나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이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게 확실히 좋은데요. 그 이유는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긴장할 때 나오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기쁠 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호르몬들이 늘어나서요. 갱년기로 인한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네. 최소 2주 이상 기간 동안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의욕 저하와 불면증으로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아직도 약간 마음의 병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잖아요. 뭐
뭔가 정신과를 가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게 있지만 요즘은 또 시대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꼭 뭐 정신과나 신경정신과에 가기가 좀 그렇다고 하시면 가정의학과로 가셔서요. 예, 그 갱년기 증상으로 좀 힘들다,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또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맞아요, 여러분. 일단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는 그 약간 K 아버지 상이란 게 있잖아요. 전형적인 약간 네. 어떤 감정 표현 안 하시고 뭐 다 괜찮다 하시는 그런 게 있는데 맞아요. 좀 내려놓으시고 좀 힘들 때 기대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방과 노력도 좀 필요하겠죠,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좀 커지지 않도록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주변에 특히 가족들에게 이해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갱년기엔 특히 어깨가 되게 많이 좁아지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줄어드는 느낌이 크게 오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주변에 괜히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우울증과 외로움을 되게 크게 겪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까운 사람들이 우선 이해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운동하시는 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체중 관리도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성인병이 더 안 좋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하지만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그리고 심신을 좀 평온하게 해서 이완 상태를 잘 유지하면요, 남성 호르몬이 좀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드는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식생활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무심하셨다면 너무 중요해요. 네, 알코올이나 흡연은 몸 생각하셔서 이제 줄이거나 피하시거나 이제 그만하시고요. 기름진 음식 좋아하셨다면 조금 멀리 하시는 것도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 되도록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면요, 힘들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참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힘들다, 내가 감당하기가 버겁다, 이런 말씀 하셔도 됩니다. 변해가는 나를 부정하지 마시고 사랑해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그런 걸 말했다고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절대로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뭔가 마음을 오히려 열었구나,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구나라고 더 반갑게 오히려 받아들이고 이렇게 안아드릴 겁니다. 자, 오늘 중년 남성 갱년기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있었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혹시 여러분들도 관련된 경험 있다면 또 보내주세요. 자, 우리 영대님 같은 분은 나이보다도 늘 즐겁고 재미나게 사는 게 좋지요 라고 주셨는데, 이런 어떤 마음가짐도 진짜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운동을 또 취미로 드리는 분들 보면은 좀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확실히. 네. 맞아요. 자, 마크 투베의 마음이 말하는 행복. 네, 준비했습니다. 듣는 동안에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또 물어봐 주세요. 네, 광고 듣고 왔고요. 0110님께서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는 전형적인 이 갱상도 남자 스타일이셨는데 60대 이후로는 말이 좀 많아지셔가지고 엄마가 좀 피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지칠 때가 하셨는데. 네. 부모님 연세 많아지시면요, 아빠가 엄마 되고 엄마가 아빠 됩니다. 역전 되잖아요. 이게 반대가 되면서. 아주 좋은 현상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가족이 화목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이게 흔한 풍경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풍경 같아요. 네, 이런 또 변화는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운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네요. 네, 그니까요. 약간 이러면 이제 막 또 따라가서 말씀하시고 뭐 그럴 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피하시면은. 자, 이제 이어서 이야기 나눌 게 있는데, 박사님하고 이제 마음 실험 좀 하다 보면은 저는 종종 진짜 마음의 이 건강을 관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자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 중년 남성 갱년기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우울에는 장사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박사님. 네, 누구나 취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만큼 누구에게든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중년 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런 요인을 연구한 최근 연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40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기혼 중년 남성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과 그리고 체질량 지수, 부부의 친밀감,
그리고 자아존중감, 생활사건 스트레스, 우울증 이러한 요소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척도를 통해서 측정해보고 분석해본 연구인데요. 네. 일반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뭐 연령이나 교육 수준이나 배우자 유무나 직업, 소득 수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나머지는 건강 상태 그리고 마음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중년 남성의 우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봤더니 두 가지가 빠져나오는데요. 하나는 자아존중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 친밀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네요. 네. 자아존중감은 중년 남성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요. 이 자아존중감이 감소할수록 우울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년 남성은 생각을 해보면 자신과 삶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삶의 만족이나 과업, 그리고 사회생활의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네. 때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굉장히 중요한 네. 겁니다. 그리고 부부 친밀도는 부부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가인데 이것이 중년 남성의 우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만족스러운 배우자와의 관계는 심리적인 정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내의 전적인 어떤 지지 이런 마음을 통해서 삶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된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예, 그 밖에는 뭐 예상대로예요. 체질량 지수가 낮을수록 신체가 건강할수록 네.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뭐 우울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이제 자아 존중감과 이제 부부 친밀도인 것 같아요. 자, 미리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퀴즈 네. 내어주시죠. 다음 중 남성의 갱년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자, 1번이요. 운동, 2번. 흡연. 네. 꽤나 이제 잘 극단적인. 냈습니까? 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자, 1번 운동일까요? 2번 흡연일까요?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남성의 갱년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네,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이었는데요. 마침 노동구리님이 우리 신랑이 자전거 타기 시작하면서 화가 줄었다라고 하셔가지고 박사님이 사님이 함께 타보시는 것도 한번 권유해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지켜보고. 네. 자, 정답은 바로 1번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흡연은 백해무익하다라는 5981님 맞는 말씀이고요. 복습도 굉장히 잘하신 분입니다. 박사님이 지난번에 운동은 해마도 살찌운다고 했잖아요. 운동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주 멋진 문자를 또 주셨네요. 그리고 운동이랑 수다도 갱년기 해결에 좋은 것 같습니다. 3159님 보내주셨고, 신랑 자전거 타고 저는 걷기 하고부터 사이가 좀 좋아졌어요. 5491님, 훈훈하신데요. 네. 자, 이 중에서 7602님께 상품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너 속 코너로 이어갈게요.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자, 오늘도 박사님이 영화 속의 한 캐릭터 데리고 오셨는데요. 자, 어떤 인물인가요? 네, 중년 남성의 갱년기나 우울증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떠오르던 한 배역이 있었어요. 네. 영화 미나리에서 아빠의 역할로 주연이었던 스티븐 연, 네, 그쵸? 배우분의 제이콥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한 가정의 아버지였죠. 네. 이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네, 그리고 정의삭 감독의 자전적인 영화라고 하잖아요. 한인 이민자 가정의 고단한 삶을 담담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그런 영화인데요. 미국 영화계의 호평을 받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좋았어요. 예, 보는 내도록 이 아빠인 제이콥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좀 외로울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 들더라고요. 외로움 맞아요. 네, 불안하고 또 고단하고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표현이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티븐 연의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미나리에 출연하면서 내가 맡은 역할이 내 아버지의 삶과 같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미나리 출연은 내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험은 나에게 감동적이었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도 약간 좀 소름 돋았어요. 그쵸, 예.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겠네요, 진짜. 본인도 이제 이민 2세니까. 네.
그랬군요. 장면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빠가 뭔가를 이뤄내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대사가 맞아. 네네, 그게 있었어요.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삶의 어떤 무게감들이 짓누르는구나, 힘들구나, 외롭게 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네. 모시고 왔습니다. 그쵸. 기대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또 이 네. 시대에도 아버지들이십니다. 이 영화 미나리에도 쓰였던 노래 중에 이 사랑해란 노래가 되게 중요하게 쓰였잖아요. 뭐랄까 네. 아내와 엄청 좋았던 시절에 그 시대에, 네. 즐겼던 이 노래 이제 우리 아버님들께 바치면서 자 맞춰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렸고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나엘 로스포의 사랑에 남겨놓고요. 4부로 돌아올게요. 당신을